요즘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요 이가 빠졌잖아요. 그죠? 이가 빠졌어요. 이가 빠진 걸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몸에서 없어진 거를 이렇게 다시 보충해 주는 거. 이걸 보철물 이렇게 해요. 이가 빠진 거를 여기다가 채워주는 거를 보철물. 그러니까는 그 의안, 의소 뭐 그런 것도 다 보철물이에요. 우리가 치과에서 얘기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치과 보철물이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다 이 보철물을 배치를 해주려니까 이 양옆에이를 갈아서 이렇게 씌워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보철물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보철물을 고정해주는 방법이 예전에 이가 하나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브릿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시술을 했죠. 요즘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치아가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뒤에 이가 없어, 여기도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 걸 데가 없잖아요. 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 틀니를 만들고 여기다 이를 만들고 여기다 고리로다 이렇게 걸어 놓는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국소의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면 잇몸 위에다가 어떤 판을 얹혀놓고 그 위에다가 이를 이렇게 붙여놓는 식으로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런 거를 총의치 이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제 곡성의치 되는 것도 총의치 되는 것도 이가 빠진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충해 줄 건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떤 거는 치아에다가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고 어떤 거는 치아와 잇몸을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가 하나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잇몸에다 얹혀놓는 식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가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뼈에다가 뭐 이렇게 뿌리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를 만들어줬다. 이런 게 임플란트예요. 이게 임플란트.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라는 거는 보철물을 잡아주는, 고정하는 장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보철물. 어떻게 보면 치아 뿌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치아 뿌리 위에 치아 머리가 이렇게 붙어있듯이 임플란트라는 게 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를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의 의미는 그렇다. 이가 빠진 부분은 요거는 이를 이렇게 씌웠는데 요 뿌리가 요걸 이렇게 잡고 있는 셈이고 요 임플란트라는 거는 뿌리 대신 역할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임플란트 자체가 어떤 보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뿌리 대신 역할, 없어진 뿌리를 채워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뼈에다가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제 뼈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우리가 현재 이렇게 넓게 사용하는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보철물을 좀 입안에다가 잘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돋보여요. 이렇게 이제 뒤에 이가 없는 경우에는 국소의치라는 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거는 아주 좀 오래된 거니까는 80년쯤에 시술한 거야. 이제 예전에 이분이 여기가 빠졌어요. 여기가 이가 빠졌어. 그래가지고 양옆에 이를 갈아서 이를 씌우면서 그렇게 매달아 놨어. 요걸 브릿지라고 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가 빠지면 이 뿌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뼈를 치조골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가 빠지면 이게 이제 임플란트를 해도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빠지면 무조건 치적으로 이제 다 할 일이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 몸이 뻐지고 뭐 틈도 벌어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죠? 요거는 그 다음에 또 요이가 빠졌어. 그 다음에 또 요이가 빠졌는데 이때는 이제 내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라 88년 뭐 89년 그러니까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요것만 싹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낫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철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메릴랜드 브릿지라고도 하고 이를 넣은 갈기가 아까우니까 이 치아 뒤쪽에 어떤 판을 붙여서 요걸 하나 매달아 놓는 그런 보철의 방법이 그러니까 빠진 이를 잡아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보철물, 이게 영어로 보철물은 거기 어딘가 부착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게 기능이 돼야 되고 심미적으로도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루트 서브스티튜트라는 거는 치아의 뿌리를 대신해주는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임플란트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보철물의 기능이 어딘가에 부착돼서 기능과 심미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부착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임플란트다. 그래서 수술도 해야 되고 치주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보철적인 것도 해야 되고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다음에 이분은 보면 여기는 이렇게 이제 곡소이치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로다가 이렇게 다 수공을 한 거예요. 이쪽이 씹는 힘이 훨씬 좋고 또 뺐다 깎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훨씬 나은 시력법이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 여기 보자 2002년 4월 17일이라고 써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20년 가까이 전이죠. 그때 이미 국가로 와 진짜 많다. 조금 이따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걸로 지금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이가 빠지면 이런 속소이치 되는 걸 끼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뺐다 해야 되고 씹는 힘도 약하고 이 속소이치를 끼고 있으면 이가 빠지면 저절로도 뼈가 녹는데 위에서 틀니가 누르니까 점점 벗겨지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틀니를 바닥갖고 고쳐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 틀니를 잡아주는 이 치아에도 무리가 오니까 이것도 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브릿지를 했다가 곡소이치를 했다가 충이치되는 걸 했다가 점점 그렇게 망가뜨려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임플란트는 이거 자체로 그냥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치아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임플란트가 예전의 치료법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임플란트 이제 발달 과정이 이런데 예전에 어느 미국 학교에 가니까 이집트인지 하여간 멕시코인지 거기 마야 문명 시절에 이렇게 상아 같은 거를 갈아서 이렇게 뼛속에다 이 대신에 심어준 그런 흔적도 있었다라고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게 있어서 찍어오긴 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 보철물을 입안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온 거예요. 임플란트라는 거는. 다음에 이게 처음에 뭐냐면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틀니를 고정하려니까 틀니가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딱 잡아주기 위해서 잇몸에다가 이렇게 홈을 팠어. 그리고 틀니에다가 이런 껍데기 단추 같은 거를 넣었어. 그래가지고 틀니가 거기 쫙 붙어있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사진에만 있는 이거를 뮤코자 점막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고정시켰다. 그래서 인트라 뮤코잘 인서트라고 해서 이제 임플란트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옛날 뭐 그런 거 말고 남아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잇몸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뭐 한계가 있으니까는 잇몸을 젖혀서 그 뼈 위에다가 이런 구조물을 얹혀 놓는 거예요. 뼈 위에다가 이런 이게 뼈에 이렇게 얹혀져서 여기다가 이제 어바트먼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를 쭉 연결하는 이거를 골막하 임플란트. 아까는 뭐 점막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보다 하나 더 이렇게 해서 골막을 젖혀서 그 밑에 뼈 위에 얹혀 골막하 임플란트, 서브페리오스테알 임플란트라고 이렇게 해서 또 한참 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블레이드, 이게 이제 날처럼 되게 블레이드 임플란트라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들어. 이 임플란트가 또 한참 동안 사용되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 뼈에다가 요런 바로다가 이렇게 갈아 뼈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채널링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임플란트를 통통통통 때려놓고 거기다가 이를 만들어서 연결시켰던 거예요. 1985년에 내가 처음으로 시술한 임플란트도 이런 임플란트였어요. 대학 시절, 레지던트 시절에. 그는 이 점막에다가 고정시키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점막 골막 밑에 뼈 위에다가 얹혀놓다가 그 다음에 이제 뼛속에다가 심는 임플란트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가 빠지면 이게 뼈가 이렇게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임플란트. 요게 이제 한번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다 이를 거는 거였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이분이 이제 84년에 나한테 그 대학병원에 오셨을 때 여기가 이제 이가 이렇게 썩었잖아, 그치? 이걸 이제 빼야 돼. 우리 당시 지도 교수님이 여기다 임플란트 시술을 해라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래서 84년 10월, 84년 12월 며칠 85년 4월 뭐 이게 이제 뼈가 좀 굳은 다음에 85년 5월 달에 요런 걸 심었어, 그지? 요런 임플란트, 블레이드 임플란트라는 걸 심고 그다음 85년 10월 30일 날 임플란트하고 자연치아를 연결하는 이런 골철물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 당시에는 임플란트 자체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치하고 연결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어떤 아주 과학적인 근거는 없이 이렇게 많이 여러 형태의 임플란트들이 당시에 89년 동안 미국 학교에 갔을 때 뭐 임플란트 디자인이 막 등록된 게 막 2, 3천 가지 될 정도로 모양이. 근데 어떤 그냥 아이디어지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는데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뉴욕에 개원하고 있는 레너드 링코라고 유태인 치과 있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 파산했다고. 나는 이거 다 물어주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5월 달에 심고 그 다음에 이제 80 한참 지나서 환자분이 내가 이제 예전에
뼈를 개원하고 있던 그 부위에 오셨어. 다행히 어떻게 찾아오셨더라고. 그러니까 한 10년 지났잖아요. 10년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임플란트가 점점 가라앉아 있고 이게 눌려가지고 여기 뼈는 또 없어지고 뭐 이런 상태로 되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봐요. 점막에다 고정시키다가 그 밑에 골막 밑에다가 하다가 그다음에 뼈에다 심다가 나중에는 뼈를 관통하는 이런 트랜스오스테미하고 뭐 이런 식의 임플란트도 나왔어요. 근데 이 임플란트는 여기 보면은 밑에서 막 뼈 밑에서 이렇게 고정시키고 여기다 핀을 엄청 넣어치게 되겠지. 볼유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볼유착이. 왜냐하면은 뼈 속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거 다음. 자, 이렇게 이전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그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임플란트의 역사. 임플란트의 의미는 보철물을 고정하는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고정하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다가 요즘에 사용하는 골유착성 임플란트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런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내가 여기다가 딱 임플란트를 심어서 움직이지 않게 이를 고정시키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무슨 실험을 하다 보니 뼈하고 달라붙는다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걸 치과에 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임플란트라는 건 보철물을 고정해주는 장치다. 예전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1985년도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사용하는 임플란트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